한번 이번에는 학사 운영 유형별 교육 활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별로 제일 중요한 게 교과 아니지? 교과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교과 교육이. 교과 활동, 어떤 유형의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학사 유형 1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도구나 특별실, 예를 들어 과학실 이런 거에서 공동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잠깐만, 실수했다.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학사 운영 유형별 교육 활동. 저희가 오미크론 대응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학사 유형별로 다양한 교육 활동 예시를 담고 있어요. 일단 우선 교과 활동, 어떤 수업들이 가능할까요? 학사 유형 첫 번째, 전체 학생이 등교를 할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다양한 수업 방식, 예를 들어 이동식 수업, 모둠 활동, 실원 실습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그 프로젝트 수업,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거는, 근데 집중 방역 기간 3월에 한해서만 이동 수업 운영은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학년 학급 단위의 이제 혼합 고사장이나 모두명 수용 평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형 두 번째와 세 번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부 학생들이 원격으로 아마 수업을 받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교 원격의 혼합 수업, 브랜디드 러닝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이 연계한 방식.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근데 원격 전환이 될 경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줌이나 웨이즈온 같은 그런 것들을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걸 권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 수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제 제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합형도 있지만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격 수업 전환 시 주의해야 될 게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수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수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본래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에서 벗어난 활동들도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 이동 수업은 자제가 되고 학교 내외 대면 행사는 지양을 하며 꼭 필요시는 온라인 또는 학급 단위 최소 규모로 운영이 된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과 활동 못지않게 굉장히 한 축이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어떤 식의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이런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학사 유형 첫 번째에서는 학생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학생들 간, 그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이런 사회 정서적 결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학사 운영 유형 1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5개의 영역을. 근데 유형 2와 3에서는 가능합니까? 아마 많은 학교에서 고민하는 게 아마 유형 2나 3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활동에 있어서는 교내 방송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대면 활동에는 안전 여부를 학교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 여행이나 수련 활동, 학교 축제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 인원으로 참여할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영역에서도 블렌디드 활동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만족도를 이제 얻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챌린지, 워크온 앱을 활용해서 각자, 그 다음에 그 워크온 말고 또 이제 저희 그 VR, AR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별로 도전해서 이제 같은 반 학급이나 소집단의 미션으로 챌린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사실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유형 2와 3의 경우에 일부 실시간 화상 솔루션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클럽도 가능하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자유활동 중에 뭐 이제 안전교육이라든가 요즘 아까 혜성쌤께서 말씀하셨던 요새는 각 시도별로 사이버 안전체험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VR 컨텐츠라든가 이런 게임 기반 학습을 좀 활용한다면 아이들도 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민감군이나 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대체학습에 대해서 아까 가정학습을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표가 있죠. 이 표를 보고 우리 또 대현 선생님이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대체학습이 이제 아마 올해 화두일 것 같아요. 대체학습을 제공받아야 될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단위 등교 중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을 꼭 제공을 하자. 그래서 학교별로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대체학습 제공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이 등교 전에 등교 중지가 되면 당일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가 중에 발생을 한다면 다음 날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대체학습 제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유형이 또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 재택학습용 과제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요 개인에게 맞춤형 대체학습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학교의 상황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별로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학습 자원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학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근데 학생의 건강 상태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하는 학생한테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재택 학습용 과제를 미리 마련해서 그런 걸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활동이 투입될 수 있는 요원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시도별로 제가 얼마 전에 정산해서 이런 업무적으로 좀 처리했던 게 원격 학습 도움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원격 학습 관리라든가 참여 과제 제공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인력들을 시도별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선생님이 너무나 이제 명료하게 잘 전문 분야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교육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저희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가진 교육 회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교육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장시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 결손도 발생하고 정서적, 심리적 결손, 그리고 신체적 결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격차도 벌어졌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교육 회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 회복의 또 화두는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나 또 하나의 또 다른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개념에서 사실은 뭐니 해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학습 결손이거든요. 학습 결손 어떻게 메꾸고 학생들에게 보장을 하고 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시도별로 근데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키다리샘, 저희 시도 같은 경우 학습 반올림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명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규 교사가 방과 후 혹은 방학 중에 저 구독자들을 바라보시면서 1대1 혹은 소규모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학습 보충 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튜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교사대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이런 정서적인 지원 혹은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교육부 자료에는 이제 각 시도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기초학력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 어떤 그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보정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단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학습 결손이나 학습 지원 학생의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제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기초학력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별도 계획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저도 아까 3월 방역 집중기간 운영하듯이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교육 회복 교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되고 교육 회복에 초점이 맞춘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보정한다라는 게 특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인력도 확보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를 발휘하려면 사실은 학생들이 그곳에 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여율은 어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교과 보충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교사 역시도 70%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월에 이런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제 예전에 뭐 일제식 이런 평가가 아니라 충분히 이 학생에 대한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춰서 이런 보충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세요. 항상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담임선생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어떤 에듀테크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보조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지능형 학습을 지원하겠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유기적으로 준비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큰 힘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교육부나 이런 교육청에서 협력교사라고 해서 이제 협력교사를 좀 더 확대할 추세 지금 계획이고요. 교사 1인이서 전체적인 수업을 가고 이런 협력교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맞춤형 이런 기초학력 지원 활동을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하나의 교실에 2명의 교사가 온다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수업 시간 내에 학습 결손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이제 요원들이 이제 확보돼서 그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한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 책임 지도를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딸 같은 경우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 되는데 단 한 번도 현장 학습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교 행사도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학생들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학교에서 수업이나 어떤 성적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과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요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 사례로 동물, 식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반려동물과 함께한다거나 뭐 이런 농장 체험, 동물원 방문도 있고요. 이런 원예 치료, 식물 관련된 직업 체험, 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친구들 간에도 이제 되게 이런 소통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덕체가 따로 가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굉장히 야근을 많이 했었고 그 전에도 야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새벽 5시에 제가 헬스장을 갔어요.
되게 엄청 피곤할 것 같죠. 근데 그 힘이 있어서 사실은 하루 사이클이 돌 때 물론 순간순간 저도 이제 힘들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든든한 베이스가 됐거든요. 우리 대성쌤은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10년 이래 가장 건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한 20분 정도 타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때 차가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가서 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추워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도 이제 저도 이제 교사이자 장학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코로나를 핑계로 또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정상 등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취약계층 학생들이에요. 취약계층 학생들. 특히나 유치원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별로도 여러 격차가 지금 이게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혹시 라면 형제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고가 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역시 다문화나 조선가족 이렇게 우리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과 또 다른 특별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라 해서 이런 원예 치료, 정보화 교육, 재활 훈련, 의사소통, 그다음에 상담 심리 적응 전문가 코칭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중도 입국 자녀, 다문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한글 및 교과 보충 지도,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에 있어서 마을과 학교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 돌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불어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디지털 과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을 위한 정말 맞춤형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글씨로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정상 등교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우리 장학 담당 장학사님으로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저희가 3부작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학생들의 이런 학습 결손이나 학습 격차가 너무나 심각해졌다. 그래서 이런 교육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축이 정상 등교이다. 그래서 원격 수업도 물론 그 당시에 충분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피로도라든가 집중도 하락을 겪고 있고 이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특성에 맞게 이제는 대응을 하자. 짧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그리고 근데 가장 또 큰 게 심리 정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은 사실 학습 결손보다 이 심리 정서 결손을 더 크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도 왔어요. 그 어려운 그 우울감이라든지 무력감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하나의 또 축으로서 사회적 측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지속 가능성, 국가 경쟁력, 저희가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게 교육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격차.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 간의 격차, 그리고 디지털 격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교육 분야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있어서 2년 이상 지속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2년 이상의 이미 학습 결손을 겪고 있거든요. 그 이상 벌어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등교 수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같고요. 학생들의 이런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도 고려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오미크론 대응 학사 대응 방안, 방역 방안들이 교육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